2018년 6월에 돌로미테 해외 라이딩 일정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스위스 라이딩을 신청했다가 성원 미달로 폭파되는 바람에 올해는 여기라도 반드시 가려고 준비를 했었다. 카페에 기다리던 공지가 6개월 전에 올라왔는데 1등으로 손을 번쩍 들었다. 아마도 기다리던 대기자들이 많았는지 23시간 만에 12명 정원을 마감했으니 당첨이라는 말이 어울릴 듯하다. 해외 라이딩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마음 설렌다. 지구촌 먼 곳 미지의 세계를 구경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라이딩을 나가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우물 속에서 탈출한 개구리가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누가 뭐래도 이렇게 해외 라이딩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나 자신이 기특하기만 하다. 아무나 쉽게 나설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도 이제는 해외 라이딩 3번째 참여하다 보니 짐을 챙기는 데는 그런대로 능숙해졌다. 이틀 전부터 자전거를 분해해서 포장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짐을 꾸려놓고 출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공항까지 이동은 1시간 30분 걸리는 시외버스를 이용했다. 인천공항에서 오후 10시 10분에 미팅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를 했다. 그러나 주말이라 고속도로가 막혀 있어서 한참 동안 지연되어 도착을 했다. 미팅 장소를 찾아갔더니 벌써 많은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일정을 함께 할 일원들이지만 초면이라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니 멀쓱하다는 생각이 든다. 닉네임을 들으면 기억나는데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형 화물을 붙이는 항공사마다 화물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작년에는 자전거 박스 20kg 한정이라 했는데 이번 카타르 항공은 30kg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그 대신 기내 화물은 10kg가 넘으면 또 규제를 하기도 한다. 티켓팅을 하는데 티켓을 왜 2장 주는지 처음에는 몰랐다. 그런데 도하를 경유한다고 하는데 도하가 지구촌 어느 동네에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카타르라는 나라가 중동에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좋은 놈인가. 보딩 타임은 밤 12시가 넘었으니 벌써 하루의 날짜가 바뀌는 셈이다. 0시 45분에 카타르 항공은 활주로를 이륙했고 1시간쯤 지나니까 기내식이 나온다. 옆자리에 빅토르에게 몇 시간 걸리냐고 물었더니 도하까지 10시간 걸린다고 한다. 일단 밥 먹고 잠을 푹 자려고 맥주를 한 캔 마시고 알코올키를 채우려고 또 한 캔을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청해본다. 이제는 시간 개념도 잊어버리고 무조건 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든다. 이렇게 비몽사몽 밤을 새우고 10시간 만에 카타르의 도하 공항에 도착했다. 독일 메넨으로 가는 비행기를 환승하기 위해서 3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일행들은 보딩 타임에 맞춰 만나기로 하고 흩어졌다. 각자 흩어져서 면세구역을 둘러보지만 아이쇼핑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일행을 한 분 만나서 탑승 게이트 방향을 봐두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카페로 갔다. 언어 소통도 안되고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망설였더니 메뉴판을 가져다 준다. 카페의 메뉴판을 봐도 어떤 맛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선택한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아메리카노 커피가 우리 입맛에 가장 편한 것 같다. 커피값 선불을 하고 거스름돈이 나오는데 화폐의 가치를 모르니까 태연하게 그냥 받는다. 도하공항의 청사는 게이트가 A, B, C, D, E 이렇게 구분이 된다. 몇 번 게이트라고 했는데 금방 까먹어서 다시 한번 항공편과 노선을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갈지는 이정표를 따라서 한참 찾아야 했다. 청사 2층으로 올라가니 좌우로 전동차가 운행을 한다. 전동차를 타고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니 좌우로 전동차가 계속 왕복 운행을 한다. 전동차를 타고 잠시 스르륵 달리다 보니 종점이라서 모두 내리게 된다. 전동차에 내려서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그냥 걸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몰랐다. 다시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니 이정표가 복잡하게 안내되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에 리저리 화살표를 따라서 한참 걷는다. 이정표가 보이는 화살표를 따라가다가 헷갈려서 또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길을 헤매다가 드디어 탑승 게이트를 찾았는데 일행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야 한 명 두 명 집계를 하기 시작했다.
이곳 탑승 게이트에서는 보딩 타임에 개찰구를 나가면 비행기를 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가보니 비행기가 아니고 커다란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 독일까지 버스 타고 가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다. 셔틀버스는 승객이 가득 들어차니까 출발을 한다. 청사를 한 바퀴 돌아서 달리는 걸 보니 약 2km 정도 이동해서 비행기가 보인다. 이곳에서 속도를 줄이더니 비행기 옆으로 다가가서 정차를 한다. 도하공항은 운영체계가 참 특이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운동장 같이 넓은 곳에 비행기를 대기시키고 청사까지 하루종일 셔틀버스가 탑승객을 실어 나른다.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도 정답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도하공항에서 카타르 항공에 환승 후에 비행기가 이륙했다. 비행기 이륙 후 1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기내식이 나온다. 기내식을 한 끼 먹고 비몽사몽 멍 때리고 있다 보면 독일의 메넨공항에 도착한다. 카타르 도하 공항에서 이륙 후 6시간 만에 독일 메넨공항에 착륙했다. 인천공항에서 10시간 비행기를 탔기에 6시간 탑승은 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앞으로 동남아 여행 정도는 동네 마실 간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 일단 도착지가 독일의 메넨이지만 독일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청사 밖으로 나오니 우리 팀을 태우고 갈 중형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뒤쪽에 트레일러에 자전거 박스와 짐을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출발 준비를 한다. 우리가 이동할 곳은 210km 떨어진 오스트리아 리드로 약 3시간 정도 이동하게 된다. 동키 대장이 리무진 버스를 특별히 준비했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다. 아무튼 승차감이 좋으니 이동하는데 피로감이 덜하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딘지는 몰라도 기억 못하는 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가기로 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전거 족들을 만나서 관심사를 잠시 논의하기도 한다. 메넨공항에서 오스트리아 리드까지 이동하는데 3시간 40분이 걸렸다. 숙소에 도착하니 벌써 또 하루가 저물어가니 저녁 시간이다. 이제는 한국을 떠난 지 얼마 됐는지 시차가 많아서 날짜도 잊어버리게 된다. 숙소에서 방을 배정하는 과정에 난 나달린과 룸메이트로 정해졌다. 일단 짐을 풀기 위해 방에 들어가니 넓은 초원 위에 유럽풍 주택들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우선 짐을 배정받은 방에 올려놓고 곧바로 식당으로 내려갔다. 이날 저녁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게 되었다. 얼른 식사를 마치고 어둡기 전에 자전거 조립을 해야 하기에 조금 서둘렀다. 그리고 숙소의 옆쪽에 잔디밭에서 자전거 포장 박스를 풀어서 자전거 조립을 하기 시작했다. 벌써 땀거미가 지니 서둘러야 했는데 자전거 조립이 한참 걸린다. 어려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자전거를 조립 못하는 대원들도 많았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줄 알았는데 손재주가 그렇지는 못한가 보다. 자전거 조립을 마치고 룸에 들어와서 내일 라이딩할 준비를 미리 했다. 오늘 하루 이곳까지 이동하는 데만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니 한국을 떠난 지 벌써 36시간이 지났다. 모두들 피곤한지 각자 룸으로 들어가더니 고요하기만 하다. 평소 밤에도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때문에 스태프들이 있을 때 미처 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로비에서 오유로 주고 물을 한 병 구입해서 뚜껑을 따보니 가스가 나온다. 언어 소통이 잘 안돼서 첫날부터 생수가 필요한데 탄산수를 마셔야만 했다.